네, 2023년 5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11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본인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태용 안보실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위원으로 참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그 다음에 김판규 전 해군, 이건환 전 공군, 정연봉 전 육군 참모차장을 참석시켰고, 김승주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과 교수, 이승섭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대한민국 군을 개혁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친소관계는 또 다르죠.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분들로 우리 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저도 우리 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펴고 보는 사람이라서 상당히 이 조직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매우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논평은 건너뛰고 우리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것을 우선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육군의 문제입니다. 우리 육군은 두 개의 큰 사령부를 갖고 있습니다. 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줄여서 지작사, 후방을 담당하는 이작전사령부, 이작사가 있습니다. 지작사는 1, 2, 3, 5, 7 군단입니다. 지금 8군단은 해체가 됐고 하니까 이렇게 군단을 갖고 있죠. 이 중에서 7군단이 핵심입니다. 제가 7군단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7군단은 과거에 맹호부대인 수수기사, 그 다음에 양평기계, 양기사 두 개였는데 양기사는 해체가 되면서 지금 4개의 기계화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육군 중에서 가장 큰 부대입니다. 7군단. 7군단에서 이게 7군단이 뭐를 하는가 하면 유사시에 빵 휴전선을 뚫고 북한 평양까지 돌진하는 부대입니다. 나머지 1, 2, 3, 4는 없고 5, 6, 7은 건너뛰고 이런 부대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7군단이 뚫어주고 나면 따라 들어가면서 정가를 확대하면서 북한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부대가 될 겁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군의 3요소는 작전, 군수, 그 다음에 병력입니다. 이 훈련, 교육받은 병사하고 이 물자를 결합시켜서 작전을 결합시켜서 싸우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보통은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전이 실질적으로 군수하고 이 병사를 교육시키는, 장병을 교육시키는 교육사령부를 이끌고 전쟁을 하지요. 미국 육군에서는 누가 전쟁을, 3개 사령부 중에서 전쟁을 결심하는가 하면 군수사령부가 작전을 결심합니다. 왜? 작전사령부가 부대를 끌고 막 쳐들어갔어. 병사들도 막 뛰어들어가고 뭐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실탄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기름이 안 오면 못 싸웁니다. 그래서 이 작전부대가 며칠 동안 어디까지 가서 싸우겠다 할 때 그게 싸움의 목표, 그걸 전역, 캠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목표를 할 때 얘네들이 필요한 물자가 얼마다라고 해서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군수사령관이 자신을 할 때 싸워라, 오케이를 하게 되면 작전사령관이 싸우러 갑니다. 근데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작전사령관이 전쟁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작전을 결심합니다. 미국에서는 군수사령관이 오케이, D-Day, H-Hour, 오케이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에 미 2사단이 있습니다. 8구는 그 위에 있는 상급 부대로 이제 지휘부니까 건너뛰면 2사단이 하나 있고, 대구에 가면 19 정구 지원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스타급, 사단급 부대입니다. 미국은 한 개의 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개의 군수 지원 사단이 와 있습니다. 물론 유사시에 미 육군이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19 지원사령부도 더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걸 지원합니다. 미국은 군수사령관이 작전을 결심하기 때문에 항상 사단 전투하는 부대만큼의 큰 군수부대를 갖다 놓습니다. 자, 우리 7기동군단
아까 말한 대로 4개의 기동 기계화 부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지원하는 군수부대는 1개의 여단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우리 7기동부당 전투력 꽤 셉니다. 치고 들어가면 평양까지 한 며칠이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고 나서 자 북진하면 할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니까 군수부대는 갔다가 돌아와야 또 싣고 가죠. 제곱으로 멀어지죠. 이렇게. 그죠? 한 번 왔다가 하는데 거리는 더 멀어지니까 4배, 8배로 멀어져요. 그래서 군수가 중요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 3, 4단이 바그다드로 진격을 하는데 너무 빨리 진격하니까 군수부대가 준비 다 해서 전쟁해 그랬는데도 못 따라가서 3, 4단이 좀 며칠 기다렸었어요. 정비될 때까지. 우리 육군은 강력한 기동부를 만들었지만 군수가 매우 약하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혁신위원들이 개선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지작사는요, 세계 최고의 육군 부대입니다. 거의 한 20개의 사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7군단을 비롯해서.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 최고의 육군 전투부대는 어디냐 그러면 미 육군의 전투사령부를 꼽습니다. 미 육군의 전투사령부는 2개의 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개 군단입니다. 사단도 한 4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강해요? 왜 강하냐? 거긴 사단이 우리 군단이나 야전군에서 쓰는 무기를 갖고 있고 또 기동 자체를 대부분 헬기로 해버리고 그리고 전차가 장갑차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사상 최대의 지작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전투사령부를 못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부대인 7군단은 이 규모 자체는 미국의 전투사령부랑 비슷하지만 공격 능력은 특히 군수 능력은 너무 처집니다. 이거를 급히 개선해야 됩니다. 군수가 결정한다. 자, 두 번째, 이제 큰 거만 말씀드릴게요. 이작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작사를 만든 이유는 옛날에는 2군이라고 그랬죠. 후방 지역으로 하도 간첩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직접 해상으로 침투하거나 하늘로 침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침투하려면 첫 번째로 영해 바깥을 지키는 우리 해군을 통과해야 되고 영해를 지키는 해경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 상륙하게 되면 우리 경찰이 아주 조밀한 치안망을 만들고 있죠.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인민군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여기 작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작사는 각 도마다 하나씩 사단을 두고 있어요. 와, 굉장히 많은 군대를 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단이 뭐냐 하면은 한 개 대대도 안 됩니다. 사단은 보통 쉽게 말하면 3개의 대대가 1개 연대, 3개의 연대가 1개의 사단이니까 9개의 대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사단은. 근데 사단은 그 외에 부대가 많으니까 한 10개의 대대, 실질적으로 한 15개의 대대가 1개 사단을 이루는데 말은 사단이지만 1개 대대도 안 되는 부대가 도를 지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걸 흩어버리고 나면은 없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예비군들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사단이 완성이 돼요. 근데 예비군들은 전시가 아니면 거의 동원되지 않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대밖에 안 되는 향토사단을 각 도마다 시군이 몇 개 됩니까? 10개도 되고 20개도 되죠. 그걸로 다 쪼개서 각 군 시군마다 또 1개씩 명칭은 대대입니다. 하나씩 뒀어요. 근데 그 시군 대대는 1개 소대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소대 병력이 갖고 지킬 수 있다고 보세요. 각 시군에 가게 되면은 경찰서가 있어요.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관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찰서는 읍면 단위별로 지구대를 갖고 있죠. 지구대 병력 합치면은 경찰이 훨씬 더 셉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그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정보가 있고 대응도 빨라요. 그리고 경찰은 유사시에 광역수사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좀 더 전투적인 수사대죠. 우리 대대, 시군별로 있는 대대는 의무병들, 요즘은 18개월짜리 병사들 들어와서 잠시 하다가 하니까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워낙 작은 부대니까 훈련도 세지도 않고. 왜 이런 부대를 운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작사에서 무장간첩이 들어오면 누구를 동원해서 싸우는가 하면은 지작사가 거느리고 있는 이 신속 사단에 2개 특공 여단을 갖고 와서 작전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육군도 이작사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작사령관을 포스타 대장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시군에 가보면은 자꾸 농촌마다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분교도 없어지고, 그 면 단위로 있던 뭐 한국전력 지사도 없어지고, 통신공사 지사도 없어지고, 읍에 하나 두고 필요하면 자동차로 나가서 일을 봐주는 시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도 중요한 곳에 딱 모아놔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훈련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차량이나 헬기 타고 가서 탁 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동성 높은 부대를 두면 되는데, 이거를 시군 단위마다 다 별도로 두고 있어. 이건 뭐냐?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투력 약화. 저는 도마다 있는 향토사단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대구 하나, 광주 하나, 대전 하나 정도쯤에 빠르게 날아가서 싸울 수 있는 특공여단 같은 부대 3개만 딱 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후방적에서는 간첩보다 뭐가 위험한가 하면은, 북한이 이쪽으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을 막는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미국 본토 방어는 미국 공군 중에서 ICBM 박는 방공부대가 주로 합니다. 그 부대가 노라드라고 북미사령부, 북미방공사령부, 노라드라고 약칭하는 부대인데, 그게 미국 방어의 중추 세력이에요. 지금 북한 무장집단이 들어와서 준동하기는 어렵죠. 여기서 만약 어떤 워낙 우리가 치안이 좋은 나라니까 누가 범죄 행위를 해도 경찰 특공대도 있어요. 스왓. 걔네들은 우리 특전사만큼 싸우는 애들입니다. 그거 투입해도 되고. 그래서 이 작사는 공군을 중심으로 방공부대, 즉 천궁이나 사드를 갖고 있는 부대가 주력으로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뭔가 사고 났을 때 경찰 특공대처럼 나갈 수 있는 육군 특수전부대가 있으면 전 끝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육군의 맹점이고요. 공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강화해야 됩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우리 미사일 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지금 합참의 핵 WMD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전략사를 만들겠다는데, 전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전술 핵탄두급 재래식 탄두를 다루는 현무 4, 현무 5, 현무 4, 현무 2, 그다음에 순항미사일 현무 3, 그다음에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잡는 천궁2의 그다음에 팩3, 사드 같은 요격 미사일로 무장을 하겠죠. 그럼 이러한 전략사령부가 북한이 쏘려고 할 때 먼저 때리는 킬체인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윤 대통령도 놓치는 부분인데, 자, 북한이 우리 쪽으로 미사일을 쏘려고 지금도 빵빵 동해로 서해로 쏘고 있는데, 그게 쏠 때 우리 쪽으로 쏠지 동해로 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이 절로 쏘니까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일로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날라오면 그때 킬체인을 쏘겠죠? 그럼 우리 맞은 다음이에요. 북한이 딱 세웠을 때 일로 쏜다고 얘기하고 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쏘고 난 다음엔 이거는 우리가 천궁이나 팩3나 사드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킬체인보다도 KMD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형 MD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전략사령부는 선제 타격을 전제로 하는데 선제 타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제 타격을 하려면 먼저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윤 대통령이 이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선제 타격 결심하는 훈련을 대통령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자, 전략사령부를 만들 경우 굳이 우리가 북한을 먼저 때린다면은 그 결정은 이 공군이 해야 됩니다. 왜냐? 공군이 미 공군과 함께 정찰 위성을 동원해서 북한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세웠다는 걸 먼저 압니다. 공군에서는 그걸 알아야만 날라오는 거를 우리 천궁2나 팩3 또는 주한미군의 사드로 막거든요. 공군이 더 열심히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전략사령부를 만든다면은 이걸 공군에 두라는 겁니다. 이 전략사령부에서 쏘는 미사일은 날아가서 때리는 게, 북한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300, 200만 날아가면 돼요. 말이 가야 500km예요. 바로 그 거리를 날아가서 때리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전투기입니다. 결국 같은 거리에 가서 때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공군도 늘 보는 지역이야. 근데 그걸 전략사를 두는데, 이걸 육군에 두게 되면 합참에 두겠다고 하겠지만은 합참에 둬야 또 육군이 돼버리지. 결국에 공군이 관리하는데 육군이 지휘관을 하면서 또 이게 복잡해져. 모든 지휘체제는요, 야, 해! 할 때 딱 나가야 돼요. 중간중간에 예, 거치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그 외에
뭐 해군 문제도, 해군에서는 지금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육군에서는 뭐하러 만들어? 그 미군이 제공하는데 필요 없어, 이런 겁니다. 항공모함은 필요합니다. 왜냐?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 유사시에 우리는 북한하고 싸움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오는 원유가 다 바다로 옵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면은 그 미국이 확보해 줄 거라고 전제하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 막아야 돼요. 그럼 멀리 가서 적어도 대만 또는 싱가포르까지 가서 우리의 원유를 확보하려면 멀리 가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 그리고 그런 해군에게 항공 작전을 지원하는 항모가 필요하고 공격 원잠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격 원잠도 안 가고 항모도 안 가고 있어요. 한국의 항모에는 F-35B를 태워야 됩니다. F-35B는 스텔스니까 다른 함재기를 이길 수 있고, 또 그거는 유사시에는 공군이 작전해서 공군의 F-35A와 함께 북한을 때리는, 스텔스로 때리는 기능도 하고, 해병대가 상륙했을 때는 해병대를 지원하는 그런 비행기로 써야죠. 해군, 공군, 해병대 겸용을 하기 위해서 F-35B 함재기를 탑재한 항모가 필요하고, 그러한 항모와 더불어 공격 원잠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도 추진해야 돼요. 육군의 지작사 다시 검토하고 이 작사는 확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사령부는 대통령이 선제타격 결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전략사령부는 공군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전의 결심은 군수 분야가 하도록 바꿔놔야 됩니다. 이게 큰 틀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인호 전 그 ADD 소장이 참여하시는데, ADD가 지금 우리는 자꾸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전략사를 만들어서 북한이 오면 먼저 때리겠다고 하는데, 먼저 때리는 건 선제타격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시비를 받아요. 근데 북한이 쏘는 핵미사일을 우리가 다 MD로 막아낸다면 때리는 건 맘 놓고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국 MD가 훨씬 더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북한 핵이나 중국 핵으로부터 완전히 우리 방어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핵, 중국의 핵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MD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죠. 소련을 붕괴시킨 것도 MD의 전신인 SDI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산하에 미사일 연구소라고 미사일은 개발을 해요. 근데 MD는 비중을 안 둬요. 왜? 폼이 안 나니까. 근데 MD 기술이 훨씬 더 어렵고 이걸 개발하면은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사람을 부흥시킵니다. 저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미국의 MD청처럼 MD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미사일이 아니야, 이제 미사일은 거의 다 왔으니까 MD를, 한국형 완벽한 MD를 만들어요. 이렇게 과업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잡아가면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대통령이 바로 작전을 지시할 수 있도록 같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요러요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심해. 오케이, 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죠. 이런 걸 하지 않고 시시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국군 유지 못합니다. 다시 24개월로 늘려야 됩니다. 24개월이 부담스러우면 20개월, 21개월이라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병사들 봉급을 잔뜩 올려놨는데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부사관 지원자들이 안 나와요. 또 장교 지원자도 안 나옵니다. 병사로 가서 같은 돈 받고 먼저 전역하는데 누가 부사관 가고 누가 장교로 갑니까? 그렇다고 지금 장교, 부사관 봉급 다 올리지도 못하죠. 윤 대통령이 공약한 거를 깨야 됩니다. 병사 봉급을 한 100만 원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혁신사항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많은 얘기를 듣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김관진 전 장관을 임명한 거를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는 김관진 장관을 조금은 압니다. 레이저를 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직한 분이다 하는데, 글쎄, 자기 판단으로 강직한 게 아니라 오다받은 거를 강직하게 추진하는 그런 분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바른 공무원이죠. 진짜 군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강인한 주장은 좀 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김관진 장관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옛날에 뭐 저한테 부탁하신 것도 있고 쭉 지켜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원들도 군을 근본적으로 만약에 육군 이작사를 확 개편한다 그러면 육군에서 장성, 연관 자리가 굉장히 없어집니다. 육군에서 비명이 나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공군에 돌아가면 육군에서 아우성이 나올 겁니다. 왜냐? 육군 갈 데가 없거든. 그리고 육군에서 군수사령부 조직을 강화하라 그러면 작전에서 입이만큼 나올 겁니다. 자기를 갈 자리 없거든. 지금 대통령이 구글의 CEO를 위원장으로 해서 미국도 국방혁신을 하더라. 거기에서 감명받았다 그럽니다. 과거 미국은 맥나마라라고 하는 수학과 출신의 경영자를 국방부 장관에 앉혀서 군을 대개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맥나마라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2차 대전 때 포탄 몇백 발을 생산해서 제공했는데 적 몇 명을 사살했다. 근데 베트남전에는 훨씬 더 많은 포탄이 갔는데 왜 정과가 이거밖에 안 되냐? 수학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너희 뭐 했어? 제대로 쏜 거야? 엉터리 아니야? 왜 함부로 쏴? 계속 경영적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마구 쏘는 게 아니라 원샷 원킬이 되는 걸로 미군이 발전한 거죠. 지난 연평해전 때 제가 연평도 통일론이란 책을 쓸 만큼 포격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민군이 개머리 해안에서 포를 쏘고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는 얻어 터지고 나서도 어디서 쏜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거기다 쐈어요. 인민군 다 떠난 다음에. 그리고 자화자찬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쏜 155mm 포미리는 일정한 범위 안에 다 떨어졌다. 쟤네들이 쏜 거는 반 이상이 연평도 바닷가에 떨어졌고 겨우 반만 섬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엉뚱한 곳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역시 허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떠지면서 그게 이제 경영자가 이게 구글 CEO가 군사혁신위원장 하면 그런 식으로 보게 되죠. 우리 군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 구성원들이 군 중심으로 된 걸 딱 보면서 경영 전문가가 없구나. 군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이 없구나. 김관진 씨의 레이저 킴에 너무 매료돼 있구나 하는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군 혁신에 대해서 관심 가진 거는 아주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으면서 이 조직이 제대로 가기를 성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